조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밥밖에 가진 게 없던 사내였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논둑에서 버려진 아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메마르던 밭에만 곡식이 살아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애군이다. 하지만 농부는 말했죠. 밭은 버려도 사람은 못 버린다. 그 선택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는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는 길목에 홀로 서 있었죠. 초가지붕은 세월의 발에 군데군데 이끼가 끼었고 흙벽은 비바람에 깎여 울퉁불퉁했습니다. 만복이 가진 것이라곤 논 두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마을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었죠. 봄이면 물을 대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애를 써야 했고 여름이면 잡초가 무성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복은 묵묵히 밭을 일궜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논두렁을 살피고 해가 질 무렵에야 호미를 내려놓았죠.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땅은 그만큼밖에 내어주지 않았고 수확은 늘 빠듯했죠. 그러니까 만복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해 전 만복은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겨울 추위가 유난히 매서웠던 해였죠. 아내는 오랜 병치레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은 그날 이후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다만 밤이면 홀로 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만복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죠. 다들 자기 살림 꾸리기 바빴거든요. 그저 지나가다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만 나눴습니다. 만복이 올해 농사는 어떤가? 그저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논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쌀 한 그릇을 지어 먹었죠. 삶은 반복되었고 변화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복은 여느 때처럼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바람은 선선했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이 땅을 일구리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잠자리에 들려다 문득 밭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섰죠. 빗줄기는 거세었고 바람은 사납게 불어왔습니다. 논둑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복은 도롱이를 걸치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요란했죠. 그런데 논두렁에 가까워질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분명 사람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이 빗속의 아이라니. 만복은 서둘러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논둑 끝자락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죠. 만복은 황급히 다가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차가웠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아이야, 정신 차려라.
만복이 불렀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다한 듯했죠. 만복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혼자뿐이었죠.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비를 맞고 밤을 지새우면 죽을 게 뻔했거든요. 만복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아이를 마루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줬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음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으냐? 만복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미음한 술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듯 했습니다. 만복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는 어디 계시냐?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건지도 몰랐죠. 만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아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잠들었죠. 만복은 마루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아이에게 밥을 주고 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달이라 부르마. 어떠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죠. 만복은 그렇게 아이를 달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복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그날 밤 그 논둑에 혼자 있었던 걸까? 누가 버린 걸까? 아니면 길을 잃은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리는 만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이면 만복을 따라 밭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다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복이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만복은 다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니까요. 그런데 다리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밭에 나가면 돌을 주었죠. 작은 손으로 하나씩 집어 논둑 가장자리에 쌓았습니다. 만복이 말리지 않았기에 다리는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은 저녁을 짓고 다리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죠. 밥을 먹을 때도 다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복이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만복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온 뒤부터였죠. 밭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메마르던 땅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것도 고르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만복은 신기하다 여겼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싹을 틀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우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밤사이 서리가 내렸습니다. 가을 끝자락이라 서리가 내리면 작물이 상하기 마련이었죠. 만복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물들이 멀쩡했습니다. 서리를 맞고도 시들지 않았죠. 이파리는 여전히 푸르렀고 줄기는 곧게 서 있었습니다. 이웃밭은 모두 얼어 죽었는데 만복의 밭만 멀쩡했습니다. 이상하네. 만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어 만복과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다리가 온 뒤 밭이 좋아졌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그게 다리 때문인지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밭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벼는 고개를 숙였고 곡식은 알이 찼습니다. 만복은 이런 풍년을 본 적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만복이 밭이 올해 유난히 좋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사람들이 물으면 만복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만복과 다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리는 만복 곁에 붙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만복도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온 뒤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밭도 하루도 자신도 달라지고 있다고.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다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흉년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가뭄에 시달렸고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죠.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도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복의 밭만은 달랐습니다. 벼는 황금빛으로 익었고 곡식은 알차게 여물었죠. 다른 집 밭은 말라 비틀어졌는데 만복의 밭만 싱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부러움은 의심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저 밭만 저럴 수 있을까? 뭔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집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주제에 갑자기 절이 잘 되다니. 요상한 걸 들여놨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을 수군거렸죠. 길에서 마주치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만복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어느 날 마을 유지가 만복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김진사였죠. 만복은 김진사 댁 사랑채로 갔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만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만복이 자네 밭이 올해 유난히 좋다던데. 김진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이 흉년에 자네 밭만 풍년이라니. 그게 운인가?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죠. 김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자네 집에 아이가 있다던데. 어디서 온 아인가? 길에서 주웠습니다. 길에서? 부모도 모르고? 예, 모릅니다. 김진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집이 갑자기 좋아진 게 그 아이 때문 아닌가? 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사와 눈이 마주쳤죠. 만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하나 거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그리 여기고 있어. 만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도 더는 묻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심하게. 요상한 일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니.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옆에 다가와 앉았죠. 만복은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복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만복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게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만복은 그걸 느꼈습니다. 잘 되기 시작하니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만복을 대놓고 피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우물가에서도 거리를 뒀죠. 만복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명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만복은 그저 다리와 함께 밭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만복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먼저 병이 돌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열을 앓았고 노인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약방을 찾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 소가 갑자기 쓰러졌고 다른 집 돼지들이 때로 폐사했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재앙을 불렀는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복이 집아이를 들인 뒤부터 이상해졌어. 그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 저 아이가 온 뒤부터 마을이 이상해졌다고. 화살은 결국 다리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복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대여섯 명이었죠. 김진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 앞에 섰습니다. 만복이 아이를 내보내야 하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가 애군이네. 마을에 재앙을 불렀어. 내보내야 해.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앓고 있네. 가축도 죽었어. 모두 저 아이 때문이라네. 만복은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굶어 죽을 아이를 다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죠. 마을 전체가 위험한데 아이 하나를 위해 버티겠다는 건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냈죠. 그러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협박을 남겼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네도 마을에서 쫓겨날 걸세. 밤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만복은 다리를 불렀습니다. 달아, 이리 오너라. 다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만복 앞에 섰죠. 만복은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킬 테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다리가 우는 건 처음이었죠. 다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만복은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리는 만복의 품에 안긴 채 떨었습니다. 만복은 다리의 등을 토닥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죠. 요망한 아이를 숨겨두고 있다고, 마을에 재앙을 불렀다고 말할 거라 했습니다. 만복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관아가 나서면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로 했죠. 그날 밤 만복은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쌀 한 자루가 전부였죠.
다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만복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죠. 그런데 떠나야 했습니다. 다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달아, 이제 떠나야 한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복도 멈춰섰죠. 다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죠. 다리가 만복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죠?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만복은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리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만복은 무릎을 굽혀 다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밭은 버려도 사람은 못 버린다. 만복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다리의 눈물을 닦아줬죠. 그리고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자. 괜찮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다리도 따라왔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죠. 달빛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둥글고 밝았습니다. 다리도 하늘을 봤죠. 달빛이 다리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다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만복은 다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옆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밭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마을을 버려도 다리만은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길을 밝혔죠. 만복은 앞장서서 걸었고 다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만복은 작은 샘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자. 두 사람은 샘터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만복은 물을 떠서 다리에게 건넸죠. 다리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불렀습니다. 만복은 다리를 돌아봤죠. 왜 그러느냐? 다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다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복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다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땅의 기운이 모여서 생긴 존재예요. 굶주린 밭과 버려진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게 제 역할이에요. 다리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들었죠. 땅이 메마르고 사람이 외로울 때 저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곁에 머물면서 땅을 살려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그게 제 운명이거든요. 만복은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저씨의 밭이 살아난 건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저씨가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척박한 땅이지만 매일 돌봐주셨죠.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땅이 응답한 거예요.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저를 거두셨잖아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냥 밥을 주시고 재워주셨죠.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다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땅도 사람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저씨가 하신 거예요.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와서 밭이 살아났고 내 삶도 달라졌다. 하지만 아저씨가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리가 말했습니다.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죠. 다리는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곧 떠나야 해요. 오래 머물 수 없거든요. 다른 굶주린 땅으로 가야 해요. 만복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걸.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언제 떠나느냐? 곧이요.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밭은 계속 풍성할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요. 저 없이도요. 만복은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리도 만복을 안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기적의 이유는 다리가 아니었다고, 자신이 땅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그게 진짜 기적을 만든 거라고. 다리는 만복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아저씨. 만복은 대답 대신 다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만복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다리가 없었죠. 만복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는 밭에 서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천천히 걸으며 흙을 쓰다듬고 있었죠. 만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리는 한참을 그렇게 밭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을 돌아봤습니다. 다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죠. 만복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있어요, 아저씨. 다리가 말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죠. 다리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다리는 점점 투명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에 녹아든 것처럼 만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밭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풍년이 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밭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밭들이 말라 죽어도 만복의 밭은 조금이나마 수확을 냈죠. 만복은 여전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떠난 뒤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만복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마을의 병도 가축의 폐사도 멈췄거든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애군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우연이었다는 걸. 김진사가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만복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늙어갔고 마을도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만복의 밭만은 여전했죠. 메마르지도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흉년에도 밭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만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젊은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만복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먼저 키운 밭이라고, 곡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밭이라고. 그 이름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만복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다리가 생각났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땅을 살리고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만복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